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필기 35문제 6회차 준비했습니다. 문제와 보기를 읽고 약 2초 후 답을 말하고 설명할 텐데요. 답 풀 시간이 부족하시면 정지 버튼 누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점차 줄인다. 2.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3.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4.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을 자제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2시간 이상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허무감, 절망감,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1. 자녀의 취업 2. 배우자의 사별 3. 퇴직 후 전원생활 4. 손자, 손녀의 출생 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보기가 전부 이런 것들은 좋은 거죠. 취업, 전원생활, 출생, 여러 가지 참여 이런 것들은 좋은 건데 지금 배우자의 사별은 굉장히 고독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촉진한다.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국민건강보험 4. 노인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답은 1번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고용보험이 맞습니다. 4번 다음에 서비스가 포함되는 장기요양급여로 옳은 것은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1. 의료급여 2. 간병급여 3. 재가급여 4. 시설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재가급여는 내가 집에 있으면서, 즉 대상자가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모두 내가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 또는 주야간보호는 내가 집에 있지만 낮 동안 가서 서비스를 받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재가급여가 맞습니다. 5번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가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장기요양기관, 즉 뭐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거나 또는 지급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첫째 여기 5번에 보시면 건강보험공단이 이 장기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된 비용을 심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가 없네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기관에다가 비용 청구한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라면 이제 80%를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 이런 곳이라면 재가기관이라면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기관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번에 재가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재가의 85%를 공단이 줬으니까 여기는 본인 부담금은 15%만 본인이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비용은 지금 20%가 아니라 15%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이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장기요양 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용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기 장기요양 기관에다가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100%를 부담한다. 2.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4.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5.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인 부담금은 일단 복지용구는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5%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가급여 비용도 본인 부담금 20%가 아니라 여기 15%이겠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가 아니라 20%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본인이 100%다 내셔야 합니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신속히 해결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원칙을 준수하면서 한 경우는 대상자의 상태를 평상시에 관찰하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고요. 흡인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동료 노인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모르는 체하고 있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르신이 폭언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맞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노인 학대에 해당되겠죠. 노인 학대는 존엄하게 대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를 받으셨습니다. 9번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대를 발견한 즉시 가족에게 알린다. 2.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적으로 교육한다. 3. 신고 의무자는 장교양기관의 장과 모든 직원이다. 4.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정 기간 보호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우리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들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학대를 발견한 즉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10번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이 올바른 것은 1. 법률기관, 현장조사 행정적인 조치. 2. 의료기관,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3. 사법경찰, 학대 판정을 위한 소견 증언 진술. 4. 노인복지시설, 피해 노인의 후견인 지정. 5.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노인학대가 일어났다. 이럴 경우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가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고요. 현장 조사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들은 경찰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법경찰이고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이용자 대상이니까 노인복지시설에서 대상자를 1년에 한 번 정도씩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학대 판정을 위한 소견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제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노인의 후견인 지정 이런 것들은 법률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있다. 3. 산재를 당한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4.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된다.
5.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일단 4번처럼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런 조세나 공과금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고요. 내가 보험 받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대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급여 압류하면 안 되고요. 산재를 당한 이유로 해고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할 경우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성희롱 행위로 옳은 것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1. 언어적 행위. 2. 육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정신적 행위. 5. 정서적 행위.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성희롱에 대한 행위의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 보기에 묻거나 유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말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언어적 행위가 맞습니다. 13번 대상자가 감사하다고 돈 봉투를 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돈은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2.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3. 제가 갖고 다니다가 다음에 음료수 타다 드릴게요. 4. 마침 시설에 부족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 돈으로 사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받고 다음날 대상자에게 돌려준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도움 봉투를 받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직업 윤리를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1.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2.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하는 경우 3.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4. 물건을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5.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1번처럼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옮길 때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15번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되고 낮에는 심해진다. 2. 가운데 손가락 기능의 장애가 심하다. 3.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더 심해진다. 4.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5.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 저림 증상이 심해진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이렇게 5번처럼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이제 구부렸는데 저린 증상이 있다. 이러면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더 아파요. 그리고 낮에는 덜하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기능의 장애가 심한 것이 아니라 엄지, 검지, 가운데 이렇게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털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안 아파지게 돼요. 그리고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굉장히 아픈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의 올바른 초기 치료 방법은 1. 손상 부위를 따뜻하게 찜질한다. 2. 손상 후 2주일 이내에 초기 치료를 해야 한다. 3.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것이 좋다. 4. 손상 부위를 압박하여서는 안 된다. 5. 냉찜질 시 얼음 주머니는 2시간마다 2, 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초기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냉찜질을 초기에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냥 훅 읽어버리면 2일 이내에 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일이 아니라 2주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보기를 잘 읽으셔야 되고요. 손상 후 3일 이내에 초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게 해주셔야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압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17번 천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2.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 매년 1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4. 차고 건조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한다.
5. 벽난로를 이용하여 집안을 따뜻하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는 운동 직후가 아니라 운동하기 전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매년 1회 예방접종하는 것은 폐렴구균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셔야 됩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후에 한 번만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고 건조한 공기는 천식 대상자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담배 이런 것들도 천식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18번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 유실금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폐렴 대상자 4. 신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 4번 신부전 대상자입니다. 신부전 대상자는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몸에 많게 되면은 혈액량이 늘어나서 심장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합니다. 19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신체 활동을 제한한다. 3. 상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4.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한다. 5. 혈전 예방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칼슘 그리고 햇빛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몸에 많이 쪼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체중을 유지하기보다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신체 활동은 제한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체 근력이라기보다는 체중 부하 운동 이런 것들을 하셔서 근력을 강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전 예방 약물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0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을 보았는데 시원하다. 2.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3. 힘을 주지 않아도 소변이 바로 나온다. 4. 소변에 냄새가 나고 거품이 섞여 있다. 5.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주 깹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이거는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 이제 요실금의 증상이고요. 힘을 주지 않아도 소변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줘야지만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에 냄새가 나고 거품이 섞여 있다. 이런 것은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 단백뇨 이럴 때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21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5.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앞의 문제도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경우 방광염이 걸리기 쉬워서 예방을 하는데요. 이렇게 5번처럼 낮에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배뇨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유치도뇨관이 아니라 도뇨관으로 이렇게 소변을 배출하기도 하는데요. 도뇨관은 일시적으로 빼는 거고 이 유치도뇨관은 일정 기간 동안 소변을 계속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도뇨관은 오히려 방광염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활동이고요. 맥주를 마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방광염 예방이라기보다 변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22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손발톱이 얇아진다. 2.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3.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4.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한다. 5.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 증가로 궤양이 생기기 쉽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노화가 되면 피부계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요. 손발톱은 굵어지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피하 지방도 없어지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하게 됩니다. 남녀 모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지게 됩니다. 23번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1. 신장 기능 저하 2. 혈액순환 장애 3. 면역력 저하 4. 건조한 피부 5. 음주 네, 정답은 3번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3번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도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죠. 면역력 저하입니다. 24번 백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막이 뿌옇게 혼탁하고 심하면 실명된다. 2. 손상된 시신경을 수술로 회복이 가능하다. 3. 안구 통증, 두통, 구역질 증상이 나타난다. 4. 수정체가 혼탁해져 발생하는 질환이다. 5. 안압 상승으로 시력이 점차 약해진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하얗게 눈동자에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25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일자로 잘라준다. 2. 꼭 끼는 신발을 준비한다. 3.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4.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기게 한다. 5.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발 관리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발 관리는 중요한데요. 이렇게 발톱은 일자로 잘 잘라주시면 되고요. 발톱은 일자로, 그다음에 손톱은 이렇게 둥글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꼭 끼는 신발 좋지 않고 맨발은 상처가 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꼭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은 좋지 않고 따뜻한 물로 발을 잘 씻기고 씻긴 후에는 물기는 잘 닦고 그다음에 로션이나 이렇게 잘 발라서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인슐린 주사약을 입으로 복용한다. 2.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3. 일주일에 1회 최소 30분 이상 운동한다. 4. 약물 복용 중에는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운동을 삼간다. 5. 식사량 감소와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렇게 평상시에 저혈당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이런 것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훅 읽으면 이렇게 일주일에 1회 최소 30분 이상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1회가 틀렸죠.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면 관찰은 안 해도 된다. 2.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한다. 3.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은 불안을 야기함으로 줄여나간다. 4.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우울증이라면 이렇게 매일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관찰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 관찰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임,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28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 향상을 위해 돕는 방법은 1. 식사 제공 시 시간을 알려준다. 2.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3.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한다. 4. 잘못된 행동은 엄하게 주의를 준다. 5. 혼란을 없애기 위해 가족 사진을 치운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진압력이라는 것은
손가락치, 남영남, 힘력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남쪽을 가리키는 힘이라고 해서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아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식사 제공할 때마다 지금이 1시예요. 지금은 6시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커튼을 치는 것은 좋은데 불은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불을 켜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커튼을 치는 것도 외부 자극 이런 것들을 조금 차단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자주 만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에 소수의 몇몇 사람만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주의를 준다 이런 거는 좋지 않고요.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 이런 것들은 옆에 두시면 오히려 더 진압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29번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2. 기억력이 저하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5.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제 이런 증상인데요. 뇌의 부위 중에서도 지금 문제는 손해가 손상됐을 때 증상입니다. 손해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그 목, 뒷덜미 있는 목 바로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면 조금 쉽게 비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을 때 뒷목 잡고 쓰러지시잖아요. 그쪽이 이 뒤쪽에 있는 뒷목 쪽에 있는 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손상? 그러면 뒷목 잡고 쓰러지지? 이렇게 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어떨까라는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이런 것들은 이제 후두엽이고요. 기억력이 저하된다. 이런 것은 이제 측두엽입니다. 그리고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측두엽이고요. 그리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이것은 전두엽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30번 노인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관리 방법은 1. 추운 날씨에는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2. 호흡을 참는 운동으로 폐활량을 점차 늘린다. 3.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으로 유연성을 높인다. 4.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하여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5. 수축기 혈압이 20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운동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운동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4번처럼 평상시에 운동 수준을 평가해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운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31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원칙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2.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3.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4.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다 복용 후 이어서 복용한다. 5. 가급적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선생님들 문제가 지금 옳은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5번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왜 틀렸냐? 진료 후에 이전에 처방받았던 약은 그냥 그대로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 후에 새롭게 처방받은 약을 바로 복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32번 대상자와 친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이야기한다. 2. 논쟁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3. 의견이 다를 때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항상 옳다고 말한다. 5.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대상자가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관찰하면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을 정확하게 보고한다. 2. 중요한 내용은 몇 번씩 중복해서 보고한다. 3. 대상자의 안위와 관련 없는 사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4. 대상자 가족의 변화된 개인정보를 수시로 보고한다.
5.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옳은 방법 찾는 건데요. 이렇게 5번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 판단 이런 거 안 되죠.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은 몇 번씩 중복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간결하게 정리해서 한 번에 보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위와 관련 없는 사항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변화된 개인정보, 가족의 개인정보는 수시로 보고하시면 안 되겠죠. 34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둔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준다. 5. 좋아하는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죠. 그래서 4번처럼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준다가 맞습니다. 3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수혈 2. 산소 공급 3. 심폐소생술 4. 체외 생명 유지술 5. 혈압 상승제 투여. 정답은 2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을 하셨다면 연명 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혈이라든가 심폐소생술, 뭐 이런 유지술, 혈압상승제 이런 것들은 연명 의료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산소 공급, 물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6회차 필기 문제 35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실기 45문제 6회차 또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